더는 뒤에서 가만히 있을 순 없겠지. 72년 인생, 평범한 아내로 살아왔던 은정.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그녀는 문득 알게 됩니다. 가족들은 벌써 재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아무도 몰랐던 가죽 가방이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회사를 살린 그녀, 이제 숨겨진 권리를 확인할 시간. 그리고 가족과의 대면. 이제 그녀가 나설 차례입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더 깊어집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의 국화향이 아직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드나들던 문턱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 지훈이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일어서며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정은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서류 정리해야 하지 않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 예금 계좌 다 확인해 봐야지. 은정은 찬장에서 컵을 꺼내며 손을 멈췄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 식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거 다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손주 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뭐? 그건 뭐 생활비 정도만 챙겨드리면 되는 거고. 은정은 물을 따르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컵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일궈온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세 사람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민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배려보다 거래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은 따로 없으셨던 것 같고요. 그럼 법정 상속 비율대로 하면 되는데. 잠깐. 은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 말고 다른 서류들이 있어요. 다른 서류요? 며느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죽 가방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은 가방을 꺼내 들었을 때 손에 전해지는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밴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신탁증서, 투자계약서, 주식 양도 문서, IPO 전략 보고서. 은정은 서류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은정은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을 팔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돈으로 남편의 첫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1992년 여름에는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은정은 몰래 저축해둔 돈을 모두 넣었습니다. 자녀들 학자금이라고 모아둔 돈까지. 그렇게 회사는 살아났고 3년 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001년 회사가 상장을 준비할 때도 은정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투자 컨설턴트들과 수없이 만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전략을 짰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은정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들 가족은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전부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은정은 가죽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봐야 해요.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여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가방에 집중되었습니다. 은정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노을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보게 될 노을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거기서 다 설명해 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안 돼요. 은정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대로 정식으로 해야 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첫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졌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 몰래 기록해 두었던 회사의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 내역, 주주 명단, 계약 조건들. 4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은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수첩 위로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장을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뒤에 숨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수첩을 덮고 창가에 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72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도 서류와 숫자들이 어른거렸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오늘 변호사 사무실 몇 시에 가기로 하셨어요? 10시. 며느리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민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은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들 혹시 저희한테 먼저 보여주실 수는 없으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봐요. 그게 민수 오빠가 걱정을 많이 하셔서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9시 반, 은정은 검은색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습니다. 귀걸이를 하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72세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의 얼굴이었습니다. 가죽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수와 며느리, 지훈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민수가 차 키를 들었습니다. 아니, 택시 탈게. 무슨 말씀을?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갈게. 너희는 10시 10분쯤 오면 돼. 어머니, 먼저 갈 일이 있어. 은정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은정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으로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안에 4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40년이.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12층 건물의 7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은정님, 어서 오세요. 변호사 김민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은정은 한 달 전에 이 사무실을 처음 찾았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곧 올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김민준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철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맡기신 서류들 다 검토했습니다. 은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민준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놀랐습니다. 이 정도 기록을 혼자 정리하셨다니. 서류철이 펼쳐졌습니다. 은정이 40년간 모아둔 증거들이었습니다. 1985년 5월 강남 논현동 토지 매각 대금 3억 원. 이게 회사 설립 자본금의 70%입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결혼 자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1992년 8월 회사 긴급 자금 4억 원 투입. 이것도 부인 명의 예금에서 나갔네요. 맞아요. 1998년 외환위기 때는 김민준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예 회사 지분 35%를 부인 명의로 재편하셨네요. 공동 신탁 형태로. 남편은 몰랐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남편 도장을 가지고 했어요. 김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건 불법이죠. 아마. 은정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린 건 제 돈이었어요. 제 땅이었어요. 제가 밤새워 만든 전략이었어요. 서류는 완벽합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 등기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요. 제대로 해뒀죠. 김민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01년 IPO 당시 자료도 있습니다. 상장 전략 보고서, 주간사 계약서, 주식 배정 내역. 다 제가 정리한 거예요. 남편분은 정말 모르셨습니까? 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알았을 거예요. 알면서 모른 척 했겠죠. 무슨 뜻입니까? 편했으니까요. 제가 뒤에서 다 해주는 게. 은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회사 일은 자기가 다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안일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회사 돈 관리도 제가 하고 직원 월급 챙기는 것도 제가 했는데 사람들은 남편만 알았죠. 힘드셨겠습니다. 힘든 건 괜찮았어요. 은정이 김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화가 났던 건 존재를 지워지는 거였어요. 시계를 보니 10시 5분이었습니다. 곧 가족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은정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부인께서 회사 지분 35% 그리고 주요 부동산의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도 실질적으로는 부인의 투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건요? 법정 상속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부동산의 실소유권 문제는 별개입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수와 며느리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셋 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김민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민수가 은정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김민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서류에 집중되었습니다. 먼저 고인의 재산 목록입니다. 목록이 길었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민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그럼 이제 상속 비율을 정하면. 잠깐만요. 김민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김민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실은 부인 소유입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회사는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회사 설립 자금의 70%가 부인 명의 토지 매각 대금입니다. 김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며느리와 지훈도 고개를 들이밀어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며느리가 은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진짜야. 은정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회사는 아버지가 키우신 거잖아요. 지훈이 항변했습니다. 맞아, 네 할아버지가 키웠지. 은정이 손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밤새워 서류 정리했는지, 누가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머리 조아렸는지, 누가 은행 돌아다니며 대출 받았는지 너 알아? 그건 할머니야. 나였어. 민수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사기 아니에요? 아버지 몰래 이런 걸 해놓으시다니. 사기? 은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아버지 회사 살린 게 사기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 아버지 명의로 해야죠.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은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넌 뭐 했니? 저는 회사 접으라고 했지. 빚 갚기도 힘들다고. 팔아치우라고 했어.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은정의 눈에서 40년 전의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이 회사는 우리 인생이라고. 나는 포기 안 한다고. 어머니, 너희 아버지도 포기하려고 했어. 그때 회사 살린 건 나야. 내 돈으로, 내 땅으로, 내 머리로.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창밖만 쳐다보았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부인께서 회사 지분 35%, 서초동 빌딩 공동 소유권 50%, 그리고 여러 부동산에 대한 투자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도 안 돼.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돼. 은정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 4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더니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민준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상속 절차를 논의하시죠.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지훈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가. 은정이 말했습니다. 나는 변호사님이랑 할 얘기가 더 있어. 민수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정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힘드셨죠?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련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강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햇살 같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네요. 은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숨어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거
김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벌써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하늘이 흐렸습니다. 은정은 택시를 잡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은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민수였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걷고 있어. 집에 오셔야죠. 우리 얘기 좀 해야 되잖아요. 할 얘기 없어. 다 했어.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 몰래 그런 짓을 하시다니. 직? 은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사 살린 게 짓이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셨잖아요. 속인 게 아니야. 지킨 거야. 어쨌든 어머니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은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였습니다. 거실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담배를 들고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민수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어머니, 우리 제대로 얘기합시다. 할 얘기 없다니까. 은정은 부엌으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정이 맡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알아본 거예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 불법일 수 있대요. 뭐가? 배우자 몰래 재산 처분하고 명예 변경한 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은정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법률 자문서였습니다. 다른 법률 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당연하죠. 제 권리 찾아야죠. 권리. 은정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권리가 뭔데?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상속받을 권리 있어요. 그래. 있지. 은정이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회사를 위해 뭘 했니? 저는 네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결혼 자금 다 회사 돈으로 됐어. 그것도 모자라 지금 내가 사는 집 계약금도 우리가 됐지. 그건 부모가 당연한 건 없어. 은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누군가의 희생이었어.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다 가지실 순 없어요. 혼자 다 가진다고? 회사 지분 35%의 부동산까지. 그럼 저는요? 제 가족은요? 은정은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한 게. 너 회사 경영해 본 적 있니? 없지만 장부 읽을 줄 아니? 그건 거래처 사람들 이름이라도 알아?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한테 회사 넘기면 1년 안에 망해.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 아니야. 현실이야. 은정이 일어났습니다. 나 피곤해. 좀 쉴게. 어머니. 민수가 은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은정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 아버지가 뭘 원했는지 내가 더 잘 알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은정이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몰랐죠. 내가 뒤에서 뭘 했는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다 망했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방법을 찾아야 돼. 은정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은정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 자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못 자겠어요. 은정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떴습니다. 민수에게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가 물을 받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말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하셔서 만드신 건데 그게 제 것이 아니라는 게 억울해서 그래요. 너 거 맞아. 은정이 말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내 거야. 그건 안 빼앗아. 하지만 회사는 내 거야. 은정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양보 못해. 왜요? 그게 내 인생이니까.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도 인생 있으신 건 알아요. 그런데 저희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지훈이 대학 등록금도 있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니, 넌 48살이야. 네 가족은 네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나도 네 나이에 모든 걸 혼자 짊어졌어. 친정 도움도 못 받았어. 그냥 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어머니만큼 강하지 않아요. 강한 게 아니야. 은정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살아남은 거야. 어쩔 수 없이.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은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가 죽으면 다 네 거야. 회사도 부동산도 다.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살아있어. 내 인생 살아야 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인생이요? 응.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72년 동안 남의 인생 살았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건지 포기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은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1. 회사 이사회 소집 2. 새 대표이사 선임 3. 집 정리 4. 새 집 알아보기. 목록이 길어졌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은정은 바다를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에서만 일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은 놀랐습니다. 고 회장의 부인이 매일 나타나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직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재무이사가 말했습니다. 숨겨왔어요. 은정의 대답은 담백했습니다. 이제 안 숨길 거예요. 상속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김민준 변호사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미리 알리셨습니까? 아니요. 놀라실 텐데요. 그게 필요해요. 은정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제대로 보여줘야죠. 내가 누군지. 상속 집행일 아침, 은정은 남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옷이었습니다. 목걸이를 하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72세가 아니었습니다. 전성기의 여자였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민수, 며느리, 지훈, 그리고 회사 이사 3명이 배석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고인의 유산 목록입니다. 스크린에 목록이 떴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육아증권. 숫자가 컸습니다. 민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며느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소유권 명세입니다.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이게 다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지분 35%, 서초동 빌딩 지분 50%, 판교 사업 부지 지분 40%, 그리고 여러 부동산 공동 소유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명의는요? 회사 지분 40%, 나머지 부동산들, 예금과 육아증권이 남습니다. 그것만요? 네. 민수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몰랐죠? 회사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공동 명의였고 회장님께서 대표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은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요청했어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왜요? 그게 편했으니까. 은정이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에게도 회사에게도 저에게도. 하지만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민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재산권 명세입니다. 지적재산권이요? 회사의 핵심 기술, 특허, 상표권, 대부분이 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기술을 알아요? 많이 알아. 은정이 손주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서류가 돌았습니다. 특허 출원 서류, 기술 개발 보고서, 연구 계획서, 모두 은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1990년대 서류네요. 한 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했어요. 기술 개발 방향 잡고, 특허 출원하고, 연구진 관리하고. 회장님은 모르셨습니까? 알았어요. 다만 밖에 말하지 않았죠. 왜요? 그게 그 시대였으니까. 은정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여자가 전면에 나서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뒤에 숨었죠.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회사는 내가 맡을 거야. 네. 대표이사 물러나고 내가 회장으로 들어갈 거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72세면 늙은 거야?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10년은 더 할 수 있어. 하지만 걱정 마. 전문 경영인 영입할 거야. 나는 큰 그림만 그릴게. 은정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수 너는 네. 이사로 들어와. 배워.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응 10년 배우면 네가 이어받아. 진짜요? 거짓말 안 해. 다만 제대로 배워야 돼. 회사가 장난이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왜?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요. 은정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면 돼. 며느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집은요? 집?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맞아.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팔 거야. 너희가 살아도 되고. 저희가요? 대신 값은 제대로 쳐줘야지. 은정이 웃었습니다. 공짜는 없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실 건데요? 바다 보이는데. 은정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집. 혼자 살기 딱 좋은. 외로우시겠어요. 외로운 거랑 혼자인 건 달라. 은정이 손주를 쳐다보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 할머니가 보여줄게.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민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정말 이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은정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고.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알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은정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첫 출근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부터는 회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은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들을 검색했습니다. 작은 펜트하우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살기 좋았습니다. 내일 가봐야겠다. 은정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73년째를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은정의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혼자 살기 딱 좋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와. 지훈이도 데리고 갈게요. 좋아. 전화를 끊고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요즘 매주 왔습니다. 회사 일을 물어보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안정되었습니다. 새로 영입한 대표이사가 일을 잘했습니다. 은정은 이사회에만 참석했습니다. 큰 방향만 잡아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72세 여자 회장이라니. 하지만 첫 이사회에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은정이 물었습니다. 신제품 출시가 늦어졌습니다. 왜 늦어졌죠? 기술 개발이. 기술팀장 불러요. 기술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개발이 왜 늦어졌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5억 정도. 승인합니다. 은정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다만 3개월 안에 끝내세요. 가능합니까? 네, 회장님. 이사회가 끝나고 대표이사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결정이 빠르십니다. 오래 해봤어요. 은정이 웃었습니다. 회사 일은 타이밍이에요. 늦으면 기회를 놓치죠. 며칠 뒤 회사를 나와 은정은 시내 카페로 갔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은정 씨, 오랜만이에요. 대학 동창 명숙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정이는 변한 게 없네. 많이 변했지. 은정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숨어 살았거든.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40년 동안 뒤에 숨어서 살았어. 명숙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와 은정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여성재단 설립 계획서 제목이었습니다. 은정은 몇 달 전부터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일하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다 겪어봤으니까. 은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사업 내용, 예산, 일정. 내년 봄에 출범할 예정이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민수가 지훈과 함께 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 어서 와. 지훈이 바다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바다다. 예쁘지? 네. 여기 완전 좋은데요? 세 사람은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은정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김 대표가 잘하더라. 다행이네요. 너는? 저도 배우고 있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당연하지.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은정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너 많이 늘었어. 정말요? 응. 처음보다 훨씬 나아.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알아.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회사 들어갈 수 있어요? 너? 네. 은정이 손주를 쳐다보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다른 회사에서 5년 일해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네. 왜 다른 데서 일해요? 우리 회사만 보면 안 돼. 세상 넓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은정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어머니 요리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며느리가 없어서인지 민수의 말투가 편해졌습니다. 늙었어도 손은 안 늙었어. 식사 후 민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은정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할게요. 10년 배우고 그 다음에 물려받을게요. 잘 생각했어.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 뭐 하실 거예요? 은정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행 갈까 봐. 여행요? 응. 유럽 한 바퀴? 아니면 남미. 혼자요? 아니. 친구들이랑. 민수가 웃었습니다. 멋지시네요. 나도 인생 살아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은정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
민수와 지훈이 돌아간 후 은정은 혼자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밤바다가 고요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의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5년 5월 3일. 오늘 땅을 팔았다. 3억. 남편 회사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은정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숨겨진 희생, 조용한 결정들.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오늘부터는 숨지 않는다. 내 이름으로 산다. 은정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나의 이야기.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72년을 살았다. 그중 40년은 남의 그림자였다. 이제 나머지 시간은 나로 살 것이다. 글이 흘러나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글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은정이 작게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몰래 많은 걸 했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안 그랬으면 우리 다 망했을 테니까.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그냥 모른 척 했던 거. 은정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 편히 살게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정은 젊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나 사업할 거야. 젊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도와줄 거지? 응. 젊은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같이 하자.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은정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좋아. 은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작하자. 진짜 내 인생.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나의 이야기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제 쓴 글을 읽었습니다. 더 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 은정은 키보드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은정의 이야기를.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72세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여자의 미소였습니다.